주말 오후 잡혀있던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만남이었고 상대방이 싫은 것도 아닌데 휴대폰 화면 너머로 전해진 취소 소식에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아, 다행이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 수 있겠네. 이런 스스로의 반응을 보며 가끔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혹시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곧잘 웃고 대화도 잘 나누지만 막상 그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치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난 건전지처럼 축 처지는 기분을 느끼곤 하니까요. 사실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규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연결되고 더 넓은 인맥을 쌓고 언제 어디서든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교육받죠. 그래서인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일종의 고쳐야 할 문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감이 정말 나약함의 증거일까요? 혹은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느끼며 더 정교하게 세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뇌 안에서는 상상 이상의 복잡한 연산이 일어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지적 호기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눈떨림, 목소리의 톤 변화, 단어 선택 뒤에 숨겨진 진해,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의 분위기까지. 남들은 무심히 지나칠 비언어적 신호들을 당신의 뇌는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마치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컴퓨터처럼 당신의 인지 리소스는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풀가동되는 셈이죠. 그러니 한두 시간의 대화만으로도 남들이 하루 종일 일한 것만큼의 피로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결함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진화 심리학자인 사토시 가나자와는 행복의 사바나 이론을 통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사바나 초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시절, 지능이 높은 개체들은 기존의 관습이나 집단의 규칙에 매몰되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독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특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지능이 높을수록 현대적인 도시 환경의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오는 빈번한 교류보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고독한 환경에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혼자 있기를 갈망하는 건 진화적으로 더 효율적인 생존 방식을 선택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기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눈치껏 분위기를 맞추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기는 것을 사회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불문율들이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소음으로 들리곤 합니다.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결론을 두고 빙빙 돌려 말해야 할까? 왜 이 조직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고집할까? 이런 의문들은 조직 내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비판적 사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소외감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기준이 그만큼 높고 정교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인지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한 번의 만남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남들이 10의 에너지를 쓸 때 당신은 50 혹은 80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고 누구의 감정도 신경 쓸 필요 없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 말이죠.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과부하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흩어진 정보들을 정리하며 다시 세상을 마주할 힘을 비축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는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려는 가장 지능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 소중한 휴식 시간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사회적 기준이라는 잣대를 내면화한 나머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질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마주할 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소진된 상태에서 억지로 이어나가는 관계는 결국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적정 거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1m의 거리가 편안하고 어떤 이에게는 10m의 거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넓은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지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뺏기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객관화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나만의 안식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대단한 결심이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일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연습들을 시작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루 중 언제든 상관없이 나만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꼭 이른 아침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길 지하철 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일과가 끝난 퇴근길 버스 창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핵심은 세상의 소음이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과 후, 나만의 심리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타인의 일상이나 자극적인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 귀한 인지 자원의 열쇠를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하루의 첫 페이지 혹은 마지막 페이지를 남이 쓴 글로 가득 채우는 셈이니까요. 특히 퇴근 후 녹초가 된 상태에서 무심코 SNS를 넘겨보는 행동은 이미 과열된 뇌에 더 많은 연산 작업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회적 자아를 켜기 전 혹은 끄고 난 직후에 단 15분만이라도 외부 정보가 내 뇌를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보세요.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잠시 가방에 넣고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으며 내 호흡의 리듬에만 집중해보세요. 만약 운전 중이라면 라디오나 음악을 잠시 끄고 정적 속에서 도로의 흐름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운전이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복잡한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잠시 열기를 식힐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거절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보세요. 일정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짧은 문장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가고 싶은 자리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가려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만남만이 나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예민함과 지적 호기심을 타인의 감정을 읽는 도구가 아닌 나의 내면을 돌보는 도구로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쏟았던 그 정교한 안테나를 나 자신의 기분과 신체 반응으로 돌려보세요. 지금 내 어깨가 뭉쳐있지는 않은지, 숨이 가쁘지는 않은지,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배려와 이해의 절반만이라도 나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고요함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헝클어진 감정의 타래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그만큼 깊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뇌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내일 퇴근길이나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보내보세요. 걷는 것이 번거롭다면 그저 소파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골라도 좋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가빠졌던 호흡을 가다듬고 나만의 속도를 되찾아보세요. 당신이 선택한 그 고요는 당신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요구로 꽉 차있던 당신의 뇌를 비워내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평온한 힘을 믿고 오늘은 마음 편히 당신만의 무풍지대로 발걸음을 옮겨보셔도 좋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지혜로워지는 장소니까요.